안 온다고 하시면 어쩌나.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누나가 까먹고 있는 선수들은 전 다 기억해요. 보고 계신다면 이거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춘은 세븐틴. 오늘 찰며 들어요. 짝짝짝짝.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부터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한 날에 걸맞게 시즌 처음으로 두 분이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박철우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 해설 동기인데, 해설 동기가 아니죠? 동기는 아니죠. 네, 올 시즌 처음으로 합류를 했고 이제 한참 전에 합류를 했는데 저는 그 철우 위원 외모는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한참 어리죠. 철우 위원이랑 스페셜 V는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드디어 이분이 스페셜 V를 찾아주셨습니다. KBS 미디어 센터를 넘어서 상암동 일대, 마포구 일대를 들썩이게 한 주인공인데요. 소개가 조금 긴데 끊지 않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온다고 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안 온다고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민들레 꽃처럼 봄바람을 타고 한 줄기 비처럼 스페셜 V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를 거침없이 정복하고 월드와이드 팬들을 박수 짝짝짝짝 짱짱짱짱. 뿐만 아닙니다. 만세를 유발하면서 많은 팬들을 아주 나이스하게 해주신 분인데요. Left and right. 어디서 봐도 예쁘다 를 외치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청춘은 바로 지금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남자, 청춘 지킴이 슈퍼스타 세븐틴의 승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네. 대단하다. 네, 와, 지금 뮤직뱅크 MC 보고 계신다면 이거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예.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오효주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몸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세븐틴 팬들이 오효주 아나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녹화 전까지 굉장히 단아하게 이렇게 막 네, 이렇게 하시다가 시작하자마자 어쩌나 이거 가시니까 이게 와 확실히 이게 네. 와 이게 준비 진짜 많이 한 네.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승관 씨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소개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말 V리그를 정말 사랑하고 스페셜 V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이자 그리고 세븐틴으로 활동하고 있는 승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또 승관 씨가 또 유미 누나에게 또 스페셜 V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졸랐다고 하던데 일단 소문의 진실부터 좀 밝혀주세요. 네, 저도 뭔가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뭔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좀 나와서 진짜 배구인들과 이제 토크를 정말 해보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누나가 너만 좋으면은 자기도 어떻게든 우리는 언제든지 얘기해보겠다. 근데 뭐 혹시 출연료가 적어도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나 무슨 말씀이세요? 출연료 누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발 좀 불러만 달라고 그래서 사실 뭐 스케줄이 바쁘긴 했지만 우리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뭐 이미 배구 팬인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승관 씨를 모시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또 스케줄 관계상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또 이 어려운 걸 또 우리 유미 위원님께서 해내셨어요. 제가 해낸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승관이가 너무 배구 팬인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근데 저는 승관이가 여기 나오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 딱 얘기하길래 야 우린 너무 좋지. 언제든지 막 이래서 이제 바로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막 얘기할 생각하니까 설레요. 왜냐면 사석에서 만나면 배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다 알죠. 누나가 까먹고 있는 선수들은 전 다 기억하고. 그렇군요.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뭐 원래 임명옥 선수가 레프트 공격수였던 것도 전 기억을 하고 네네. 있고. 진짜. 그런 것까지 이런 다 거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고. 사실 저 오늘 레전드 철우 형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지금 또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형님 해줬어요. 아까 사실 전에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나이로는 선배님이 맞을 수도 있지. 일단 선배님도 웃기고 선배님 정도 되나? 네, 선배님도 웃기고 해가지고 네. 형우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또 초록 위원님 또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아, 근데 또 정말 모른다고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월드스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비슷한 부분이 좀 전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상당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요. 일단 이제 팀 내 메인 보컬을 맡고 네. 계신데 네네네. 저도 선수 시절 때 팀 내 메인 주공격수 맞죠, 그렇죠. 맞죠. 그건 어떻게든 인정이에요. 한번 엮어봤어요. 네. 아, 이건 뭐. 자, 일단 인정. 일단 하나 엮었고 네. 그리고 민트 초코 네. 좋아하신다고 민초 좋아해요. 네, 저 민초파입니다. 민초파. 아, 민초파. 맛잘알이시네. 맞죠.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발목 부상 한번 당하셨는데 네. 그거 저도 발목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네. 엮고. 아, 엮는 게 아니라 발목 수술 경험자.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막 진짜 이거는 진짜 네. 아하. 그래서 약간 그 힘든 마음 밑에 알잖아요. 네. 힘드시잖아요. 그때.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커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커피는 나도 좋아해. 아니에요. 좋아해요. 저는 아, 이 두 분을 알고 싶지 않아. 승관 씨가 커피가 너무 좋아한다. 1일 2일 하신다고. 네, 근데 저도 커피 너무 좋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카페 어디세요? 아, 진짜요? 그런 얘기 항상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어디 그만하세요. 지역이 어디 쪽이세요? 수지. 아, 수지. 수지. 네. 바로 가죠 요즘. 쓱 가죠. 바로. 아, 그럼 제가 모시러 한번 가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픽업 서비스. 아니, 이거. 아니, 제가 제가 사들고 갈게요, 한번. 박철호 위원 올 시즌 함께하면서 이렇게 의욕적인 모습은 저는 네. 처음 이렇게 봅니다. 텐션이 높은 적이 네.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 8살, 9살 때 이렇게 코트 위에서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하시던 분이 저에게 맞아요. 이렇게 네. 커피를 사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그 너튜브 팀이 또 한 잔회를 또 제가 아, 알죠, 하고 알죠. 있거든요. 거기서 어디까지 커피 한 잔. 가려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시는지. 죄송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MBTI가 ENFP. 네. 저도 ENFP J 좀 왔다 갔다 하는 아.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J거든요. 억지예요. 네. 근데 유미 누나도 난 ENTJ. ENTJ. 약간 좀 비슷한 외향적인 또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짜맞추기. 엮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 두 분을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너무 통합을 해야 흥분했어요, 되니까. 너무. 근데 네. ENFP랑 ENFJ가 네. 잘 맞아요. 아, 네. 정말요? 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ENFJ고. 아, 그렇구나. 네, 잘 맞아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은 제가 살짝 커트를 네, 가운데서 좀 네. 유미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그만하고 네. 이제 다음 얘기하지. 저희가 아직 분량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네, 많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손님이죠. 승관 씨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승관 씨가 이 배구에 대해서 진심을 가진 정도를 넘어서 아주 배구 응원에 미쳤다라는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팬들에게 이제 배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승관 씨와 함께 올 시즌 정규 리그를 결산해보고 또 포스트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승관 씨를 저희가 모신 이유가 네. 또 메인 보컬, 네. 또 보컬 라인을 네, 네, 네. 책임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노래와 함께 아. 또 정규 시즌을 결산해보고 포스트 시즌을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벌써부터 좀 텐션이 준비가 네, 됐거든요. 네, 네. 지금 좀 미쳤거든요. 네. 전 미리 지금- 앞에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네. 목이 풀려 계시네요. 전 지금 좀 도핑 검사가 네. 필요할 정도로 조금 올라와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준비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는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신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철우 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그 세븐틴 노래, 그 네. 부석순 노래를 엄청 들으면서 부르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어떻게 텐션을 살려볼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철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찰며 들어요. 지금 네. 와 미쳤어요. 완전 스며들었어요. 아, 근데 세븐틴 노래나 부석순 노래가 정말 배구 근데 많이 나오죠. 맞아요, 많이 나와요. 가사가 또 일단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저희 20세기 히트송 스튜디오이기도 아. 하고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흥이 올라오면 한껏 일어나서 네. 또 댄스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첫 번째 어떤 노래가 나올지 노래 주세요. 오늘이 다 아시네요. 내가 안 풀렸는 거지. 우리 목소리로 어떤 사람 부르자 청춘 장가. 네, 지금
지금 나온 이 노래는 알아요. 곡은 세븐틴의 청춘 찬가입니다. 누구든 처음 맞는 청춘을 찬미하는 곡인데요. V리그의 청춘이죠. 프로라는 무대를 처음 오른 신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세 분은 청춘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청춘 언제적이지? 언니의 청춘 언제적이지? 청춘은 세븐틴이죠. 오. 17살. 그리고 갑자기. 청춘이라는 17. 제일 어울리는 게 저는 세븐틴인 것 같습니다. 세븐틴이 왜 세븐틴인지는 모르잖아. 17명 있어서.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많이 신뢰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보통 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커트 들어가면 돼가지고, 네. 너무, 그 뭐냐, 아니, 너무 많더라고. 너무 심화학습, 네. 너무 심화 과정 문제였어가지고. 청춘하면 승관 씨.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배구를 보던 제 8살, 9살 그때가 청춘인 것 같아요. 뭔가 열정 가득하고, 네, 열정 막 가득하고. 응원하는 마음. 네. 그때 진짜 막 한 경기 지면 울고 아. 막 그랬던. 근데 배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그 네트를 하나 두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주고받고 그걸 막 하는데. 살리고 막 어떻게 넘기고 막 다시 하고 막 포효하고 막 블로킹하면서 멋지게 돌아서고 막 하는데 막 그럼 배구 선수가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꿈이었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디서 배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고민지 선수가 제주도 제주도. 출신인데 맞아. 이제 있었대요. 초등학교에 하나가 맞아요. 배구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길 오지 그랬어라고 이제 후에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빨랫줄에 이렇게 탱탱공으로 혼자 그때가 제 그 청춘이지 않았나. 그때 경기 보면서 울었던 그 팀, 응원하던 팀이 누구예요? 저는 이제 그 시절 이제 KTNG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정관장. 네. 아. 그래서 예. 근데 뭐 정관장 팬이긴 하지만 진짜 그냥 모든 이제 배구란 스포츠를 사랑해서 이번 시즌은 진짜 다 본 것 같아요. 남자 네. 배구, 여자 배구 모든 경기를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춘 찬가라는 노래를 듣고 떠오른 선수들도 궁금한데요. 네, 세 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 하나, 둘, 셋. 김다은? 잠깐만. 청춘. 박철우. 아니 이게 오늘 알았어. 방송이 지금 둘이 엮어주는 매칭 프로그램이 아니야. 괜찮았어요. 되게 좋긴 했는데 이거는 선수 이제 현역 선수들 이제. 아, 지금? 현역 선수. 청춘 저는 신인 선수. 전다빈 선수 하겠습니다. 전다빈 선수.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임성진 선수. 임성진 선수. 임성진 선수는 청춘이 지나지 않았어요? 살짝. 그쵸. 그냥 떠올랐어요. 예, 근데 임성진 선수도 워낙 또 이제 소녀 팬들한테 또 인기도 그건 많고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또 이제 네. 정말 이 배구할 때 코트를 좀 하나 좀 빛내주는 그쵸. 그런 얘기하니까 청춘하니까 맞아요. 좀 저도 네. 그런 시절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씀이세요? 네. 청춘 완전 하셨었죠. 저희 와이프가 제 청춘 이때 시절을 보면 내가 왜 널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닌데 저희 어렸을 때 형 보면서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진짜 그냥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제가 회사로 원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특히나 남녀부에서 모두 좀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나 두드러졌던 그런 신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초대 영플레이어상 후보 영순위로 꼽히고 있는 김다은 선수의 또 패기 있는 플레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김다은 선수가 또 소위 말하는 한친딸, 이 한유미 위원 친구 딸이거든요. 진짜요? 엄친딸. 그러니까 친구 딸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대표 때 같이 했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운동을 빨리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걔가 다은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몇 년 전에 알아서 깜짝 놀란 거지. 기분 진짜 이상하겠네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은이가 왔을 때 엄마는 야, 엄마 왔어? 막 이런. 엄마 오늘 온대요. 막.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나도 이제 처음인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네. 나도 빨리 나왔으면은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좀 들었지만 은퇴를 좀 천천히 하셨으면 같이 뛸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다운이 있을 볼을 것 때릴 같아요. 수도 있었고. 그치 네. 그럴 수도 있었지. 그럼 이런 김다은 선수의 올 시즌 좀 활약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김다은 선수 같은 경우는 세터 포지션이 굉장히 좀 어려운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 완전 뿜뿜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 몇 년 차 이런 선수인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다은 선수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고 또 잠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선수가 또 상대 팀에 있다면 내가 응원하는 팀의 상대 팀에 있다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아 너무 골치 아파요. 너무 앙칼지고 안 가죠. 네. 쇼컷인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맞아요. 생기셨는데 네. 플레이도 막 2단 패스트 핀도 잘 넘기고 막 이렇게 토스 준 다음에 그 공격수가 이렇게 때리고 성공하면 막 강소희 선수한테 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깨도 뭐 얼굴도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뭐 그런 뭔가 당돌한 모먼트가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위축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상대 팀으로 보면서도 굉장히 좀 보기 좋고, 예, 저는 그래서 근데 전다빈 선수를 좀 더 응원하잖아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근데 네, 그냥 그렇게 신인 선수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 주는 게. 뭐 나 진짜 근데 배구인이야. 뭐 그리고 뭔가 제가 흐뭇해지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분 좋아지는 네. 느낌. 여기에 또 시즌 막판에 정관장에 또 전다빈 선수도 새로운 후보로 또 급부상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전다빈 선수가 이제 부키리치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또 기회를 좀 이렇게 많이 얻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 뭐야? 딱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너무 이렇게 순한 이렇게 친구 같았는데 김다은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앙칼지게 때리고 때리자마자 막 이렇게 좀 막 감독님 저 해냈어요 막 언니들 저 했어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막 몸도 안 사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직관을 갔을 때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력이 이제 정관장의 경기력도 크게 많이 이렇게 좀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다빈 선수에게 좀 이렇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좀 있어요. 네네. 1년 차에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또 네, 잘 구해주고 네네네. 본인의 매력까지도 또 발산한 네, 전다빈 네. 선수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겠고요. 여기에 남자부 역시도 신인 선수들이 참 많은 기회를 받았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박철우 해설위원의 뒤를 이을 만한 그 거포 제목 발견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한국전력의 그 윤하준 선수 맞아요. 이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겁없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19살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든 항상 그런 화이팅 넘치고 정말 경기에 미쳐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리고 김영근 선수, 우리 카드에 있는 김영근 네네네. 선수도 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또 앞으로 2, 3년 뒤면은 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국가대표로서 또 활약을 많이 하겠다 싶더라고요. 혹시 승관 씨 예전에 박철우 해설위원 신인 때 이렇게 네. 머리 브릿지했던 모습 혹시 어렴풋이 기억하시죠? 네, 현대캐피탈 이렇게 기억하시네요. 좀 다 기억해요. 예, 네. 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꾸미셨던 때도 기억나고 뭐 아가메즈랑 신경전 했던 것도 다 기억나고 블로킹하면서 멋있게 돌아섰던 것도 기억나시고요. 네. 저는 모든 짤을 다 기억해요. 진짜요? 다 아시네요. 네. 진짜 많이 알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직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그 브릿지한 모습을 KBS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좀 저는 옛 한 가지 자료랑. 바람이 있다면 네. 이 KBS 본부가 한번 해킹이 당했으면 그래 자꾸 옛날 사진 좀 풀지 말라고. 근데 좀 약간 염색 캐릭터 네. 염색 탈색 캐릭터. 네, 좀 많이 염색 한선수 선수와 네, 네. 이제 좀 유난히 좀 캐릭터 아시겠지만 네. 그 시절에는 이제 프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그 뭐죠? 그 타투인데 스티커 타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도 염색도 많이 돋보이고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때? 튀고 싶었어요. 튀고 싶었다. 튀고 싶었어요. 왜냐면 6명이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좀 약간 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나야. 한유미라는 거.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손에다가 이렇게 뭘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막 그냥 오늘의 막 그 경기 다짐 막 이런 거 써놓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시절에 이 신인 선수들 두 분께서 이렇게 좀 독보적이었던 이유가 사실 다른 신인 선수들은 조금 수줍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탈색머리나 브릿지 머리가 좀 돋보였던 거거든요. 그만큼 보통의 이 신인들은 조금 조용했던 게 사실인데 요즘 신인들을 보면 좀 아니잖아요. 그런 요게 진짜 아니잖아요. 다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빨라요. 저는 임재영 선수가 최근에 네네. 블로킹 했나 뭐 했는데 갑자기 최부식 코치님한테 맞아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깜짝 저는 이제 저도 약간 그 젊은 약간 꼰대 꼰대여가지고.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코치님한테 저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이제 너무 코치님도 그 약간 귀엽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확실히 다르다는 게 좀 네, 느껴집니다. 네. 두 분께서도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건 아니고 그쵸, 나도 그쵸. 했으니까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대범하게 하면은 아, 쟨 좀 잘 되겠네라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철우 위원님은 저도 그런 것 어떠세요?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이 선수가 기질이 있구나. 네. 그리고 또 배구는 이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텀이 있잖아요. 세레모니 할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수들 팀에 많아야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에도 이 새로운 선수들의 새로운 매력 또 새로운 활약 덕분에 코트가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또 영플레이어 상에는 또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그럼 두 번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스타트! 이건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노래가. 구석순 우리는 청바지라네. Let's go. 구석순 우리는 청바지라네. 아이고. 네, 방금 들은 곡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면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를 담은 구석순의 청바지였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는 하나 숫자일 뿐인데 실제로 또 한유미 해설위원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뛸 때 이 응원곡이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 득점했을 때 나온 노래요? 한유미 이렇게 아. 야야야 한유미 이렇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 해서 네, 그때 그 그러니까요. 노래가 딱 나왔는데 네. 나쁘지 않았던 거. 정말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단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선수들은 결국에는 그 순간을 계속 극복해내는 직업이잖아요. 나이도 결국엔 극복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V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많죠. 맞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V리그에도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면서 몸소 보여준 베테랑 선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또 올 시즌 제대로 회춘한 선수가 누군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회춘한 선수. 회춘. 저는 그냥 김연경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가 연차가 꽤 돼요. 맞아요. 88년생이니까 지금 한 30 중후반을 가고 있는데 그 나이에 그리고 그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선수가 그 정도의 기량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인 거고 저도 그 나이 때까지 해봤는데 한 세트 넘어가고 두 세트 넘어가면 이게 체력이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도 김연경 선수가 지금 거의 뭐 전 경기 전 세트를 다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연경 선수야말로 정말 계속 청춘이지 않나? 네. 이 노래에 가장 걸맞는 선수인 것 같아요. 남자분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이번에 현대캐피탈의 최민호 선수를 회춘했다고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올 시즌이 정말 제2의 전성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점프면 점프고 그다음에 이 베테랑으로서 어떤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진 것 네네. 같고 기록적인 면을 봐서도 지금 브루킹 2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야말로 정말 회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뿐만 아니었습니다. 뭐 임명옥 선수나 황현주 선수 또 유강우 선수나 뭐 한선수 선수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한 모습을 또 코트에서 몸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베테랑 선수는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선수들까지 같이 끌어주면서 팀의 조화가 만들어지는 걸 텐데 그렇다면 올 시즌 이 베테랑과 루키, 뭐 베테랑과 신예의 신구 조화가 가장 잘 맞았던 팀은 어디였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건 승관 씨가 좀 뭔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신구 조화가 가장 좋았던 팀이요. 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관장 사심 뭐만 하면 다 정관장이야. 없이 사심 없이 진짜 사심 없이 전다빈 선수 있고요. 네. 표승주 그러니까 그 염혜선? 노란 라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 라인 또 네. 정호영, 박은진 있고요.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밸런스. 네. 근데 하지만 또 생각나는 팀이 있습니다. 그지? 어디죠? GS 칼텍스도 아, 있어요. 네. GS 칼텍스는 너무 젊은데? 근데 이제 실바 실바가 많아. 누님이 실바가 있잖아요. 많아. 실바 누님이 있으니까. 있으시고 네. 실바 누님과 이제 그 GX 칼텍스 젊은 친구들이 네.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차이가 큰데 조화로운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도로공사가 제일 나이가 많은 연차의 선수, 20년 차 넘은 맞네. 21년 차 도로공사다. 도로공사네. 빠른 인정 괜찮았어요. 네, 네. 도로공사. 21년 차의 임명옥 선수와 1년 차 김다은 선수가 같이 김세빈 뛰고 선수도 있고. 계시고. 네. 맞네, 배윤아 맞네. 선수도 있고. 에이. 에이. 거기야말로 정말 끝에서 끝. 저 대본이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모든 팀이 뭐 신구 조화를 이뤄가는 하는 거겠지만, 뭐, 네, 그 중에서도 또 나이 차이가 큰 팀도 있었고, 또 새로운 케미를 뭐 자랑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네. 남자부에서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근데 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그 친구 조화가 잘 돼야지 강팀이 네네.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던 이 현대캐피탈이 그 조화를 잘 이루었던 것 같고 물론 OK저축은행도 이 신인 선수들로 젊은 선수들 많이 바꾸긴 했지만 또 하위권에 좀 처져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그 조화를 얼마만큼 잘 이뤄내느냐가 중요한데 대한항공이 여전히 강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구 조화를 계속적으로 신인 선수를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맞아요. 유광우 선수나 한 선수 세터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대한항공과 이 현대캐피탈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맞는 있다고 것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신구 조화를 잘 이뤄낸 팀이 또 좋은 성적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리그에 또 새로운 분위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또 신구 조화 이런 밸런스도 함께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께 전해보고요. 저희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노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성희 누나. 이거는 많이 들었어. 이시 응원가여서. 기분 좋을 땐 걱정 없이 저도 확실하게 follow me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자, 이번 곡은 세븐틴의 Left and Right입니다. 네. 시너지를 발휘하면 두려울 게 없는 리그 최강 Left and Right.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트포제 스파이커를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도 레프트랑 라이트. 그럼요. 네, Left and Right. 미들블록 한번 하시지 않았나요? 아이 그거는 안 했나? 저도 잠깐 발만 담갔었거든요. 그냥 잠깐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한번 없을 때. 잠깐. 저 같이 있네 이게. 네.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저희도 또 최강 Left and Right와 우리가 함께 레프트 라이트하고 이제 미들 하면 되지. 제가요? 센터 좋아하니까. 센터 좋아하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포지션이 뭐였어요? 저요? 저 세터 하고 싶었는데 잘할 것 같은데. 맞아. 세터 좋아해요. 저 김다은 선수처럼 그렇게 패스 페인팅 이렇게 넘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른쪽 뒤로. 겉멋인데 이거. 쪽 겉멋인데. 뒤로. 난 근데 아, 그 요렇게? 중계로 보면 보이거든. 왜 못 잡아? 노란 누나 가야지. 하는데 중계로 보는 근데 이게 또 실제로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이니까. 네, 아무튼 갑자기 네. 이렇게 되는데 레프트 앤 라이트 이 네. 최강 레프트 앤 라이트 조합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로 이번엔 찐으로 승관 씨 표정이 좀 밝아졌거든요. 네. 이번엔 사심 없이. 아까는 사실 네. 사심을 좀 섞어서 해서 죄송하지만 네, 이번에는 사실 이건 진짜 정관장
이거는 뭐 사실 이거는 이거는 인정을 이제 안 우리도 할 수가 어느 없어요. 정도는 이건 여러분 네. 하죠. 코보 그거 홈페이지 가서 기록지 보시면요. 그것도 이게 보세요. 기록까지. 네,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메가랑 부키리치. 부키리치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마 그 여자부 팀 중에서는 이제 그게 맞지 않을까. 쌍포가 네, 약간 쌍포가. 같이 터지는 네. 경우는 그래서 사실 부키리치가 이제 리시브에 대한 걱정을 염려를 많은 배구 팬들과 그 많은 관계자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네. 올 시즌 얼마나 잘 해냈습니까? 네? 키 197cm 분께서 리시브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해도 덤덤하게 맨날 세레모니 하시잖아요. 네. 공격도 잘하고. 근데 공격도 너무 잘하고. 네. 근데 정관장 팬으로서 네. 키리치가 리시브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리시브를 제가 못하니까 좀 띄워주시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어떤 느낌이 날까? 왜냐면 직전 시즌이 지하였다 보니까 좀 느낌이 너무 다른 용병이어서 네. 어떤 시너지가 날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너무 잘 버텨주고 승률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좋았죠. 네. 가장 최고의 조합이다. 근데 지아 선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궁금한데 메가 지아, 메가 부키리치 최강의 조합은 아 이러지 마요. 지아 부키리치, 부키리치 지아. 아 진짜 어렵다. 저 그럼 한유미 몬타뉴 할래요. 그냥 한유미 몬타뉴. 아,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몬타뇨. 네. 네. 또 생각나네요. 나 같이 있었거든. 이게 대전에 있을 때 갑인가 몬타뇨였거든요. 맞죠. 네. 대전을 들어다 대전. 했을 때 천득점. 네. 네. 오렌지 대전이 약간 뭐가 있어. 주황 색깔 유니폼. 그러니까 이제 뭐 지아도 잘했고 부키리치도 네, 너무 느낌이 잘했다. 너무 달라요. 네, 근데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하나 고를 수 없어. 맞습니다. 이렇게 이 좌우 쌍포 조화와 함께 뭐 정관장이 뭐 좋은 성적을 또 만들어 갔고 마지막 또 고비가 있었지만 또 포스트 시즌에 어떻게 해결을 할지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여기에도 남자부를 생각해 본다면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뭐 발판을 만들었던 레오와 허수봉의 조합도 있고 또 정규리그 2위를 기록한 나경복 선수와 또 비에나 선수의 조합 등 뭐 여러 가지 쟁쟁한 후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박철우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최고의 쌍포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팀마다의 최고의 쌍포들이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현대캐피탈의 쌍포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레오는 리시브를 좀 더 많이 받으면서 팀에 좀 더 녹아드는 모습이었고 허수봉 선수는 아웃사이드 히터를 하다가 또 신풍 선수가 풀리지 않을 때 아퍼치도 넘어갔잖아요. 네네. 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정말 국내에 몇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이 포지션을 커버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두 선수의 어떤 이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전 결국엔 이 두 선수가 최고의 쌍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쌍포를 보유한 팀이 뭐 확실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텐데요. 올 시즌 뭐 뿐만 아니라 사실 뭐 V리그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아까 승관 씨도 뭐 살짝 몬타뉴와 한유미를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마음속에 또 쌍포 하나씩은 또 품고 있단 말이죠. 뭐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하고. 여자부에서요? 네. 아니면 남자? 통틀어서. 통틀어서. 네. 황현주, 김연경? 오, 너무 좋다. 낭만도 있고. 낭만이다. 그 네. 낭만이 있어요, 저. 낭만 그 있어요. 흥국생명 레전드 시절. 연자매. 네, 그때. 연자매 시절. 그렇게 두 분. 오, 맞네요. 또 낭만을 또 연결지으려는 거 보니까 영문을 너무 좋아해서. 대한민국 거포 박철우가 포함이 되나요? 아, 저는 포함이 안 되고. 왜요? 예, 네. 제가 봤을 아니 때 지금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얼굴도 겸손합니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세요. 네. 아니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최고의 이 쌍포라고 하면 네. 결국엔 김세진, 신진 아. 씨의 근데 쌍포.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남자 쪽에서는. 그죠. 그리고 뭐 저는 선수 시절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의 플레이를 계속 봤고 같이 플레이도 해봤고요. 네. 아 정말 이 두 분을 뛰어넘는 쌍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나 또 세대가 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 두 분이 가장 최고의 쌍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 역시도 또 낭만을 낭만이죠. 빼놓을 수 없는 쌍포. 그럼 청춘으로. 네. 청춘. 청춘 여기 느낌. 낭만. 청춘 느낌으로. 진짜 정말 막 추억의 선수들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죠. 저 나혜원 김민지 선수 아세요? 그걸 안다고요? 그 GS GS 칼텍스에서 칼텍스? 네. 나혜원 선수분도 되게 그 맞아요, 황현주 맞아요. 선수분처럼 되게 활처럼 연주보다 더 꺾인 1순위로 네, 들어왔던 되게 선수. 폼이 예쁘셨고 그리고 김민지 선수도 되게 막 이전 백업픽도 많이 하시고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두 분이 갑자기 쓱 그걸 스쳐 아는구나. 여러분 저 정관장만의 팬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맞아요. V리그의 팬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아 진짜 오래됐다. 남자부도 한번 남자부도요. 일단은 솔직히 진짜 박철우는 뺄 수가 없고요. 뺄수 진짜 없어요. 박철우는 네. 솔직히 그 대체자가 없고 저도 신진식 선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신진식 선수님과 저는 박철우님 하겠습니다. 아 바꿔서. 네네네. 그러니까 좀 신구 네 99 아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친구예요. 신구. 네. 그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네. 네, 이렇게 또 옛날의 추억까지 저희가 또 곱씹어 볼 수 있는 Left Hand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또 궁금한데요. 다음 노래 들려주세요. 이 기분 아주 나이스! 여기 원래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둘이 어디 가는 거 가시는 거 아니지? 아니죠? 수액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죠? 지금 12시 반이에요? 지금 밤 8시 아니에요? 밤 12시 반 네, 아닌데. 밤 12시 반 안죠. 지금 들은 곡은요. 바로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나이스란 단어로 표현한 세븐틴의 메가 히트곡이죠. 바로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올 시즌 아주 나이스한 활약을 한 많은 선수들 중에서 유독 나이스했던 선수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정규리그 MVP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울 텐데 올 시즌 내가 생각하는 정규리그 MVP는 누구다? 승관 씨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우와 저요. 왜요? 제가 메가라고 얘기할 거라. 왜요? 저는 네 메가 선수 아니면 김연경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력하죠, 메가 선수도. 네, 메가 선수 아니면 김연경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도 네 김연경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기는 해요. 네. 쭉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 팀에 계시긴 했지만 저는 그냥 뭐 올림픽 나가셨을 때 그냥 한 마음으로 항상 응원했으니까. 근데 이 올 시즌이 더 지독하게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나 그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게 진짜 에이스고 이게 진짜 MVP 아닌가. 그래서 김연경 선수에게 네. 한번 만나주세요. 어디 계세요? 뭐 김연경 선수 정말 네.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부에서는 또 유력한 MVP 후보 누가 있을까요? 승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부요. 남자부. 남자부? 수봉이? 수봉 선수. 저도 많이 예상하잖아요. 이제 레오 그리고 한 팀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는 허수봉 선수인데 네. 허수봉 선수가 또 워낙 주장을 잘 이끌어 나갔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MVP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굳이 1위 팀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 전 비에나 선수가 대단하고 네네. 진짜 멋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에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잘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팀이 정말 힘들 때도 혼자서 꿋꿋하게 팀을 끌고 나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지금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간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에이스라면 저런 모습, 팀을 묵묵하게 끌고 나가는 선수가 에이스이지 않나.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준다면 네. 저는 비에나 선수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레오 선수가 또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잖아요. 박철우 해설위원을 넘어서. 또 그래서 주고 싶지 않아요. 최다 득점 역사를 썼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기록을 넘어선 것뿐이지 레오가 앞으로 나아갈 점수는 저는 솔직히 더 너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반열도 너무 대단한 반열이기 때문에 또 그 근데 자체에 좋았던 대한 게 네. 이 박철우, 레오의 쌍포 시절에 선수 두 명이 지금 그 두 위치에 있는 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 인터뷰도 너무 멋있었어요. 내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요. 말씀하신 것도 너무 멋있었고. 앞으로 그런 선수가 더 많이 나와야죠. 단지 10위권에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보다 기사를 더 열심히 찾아보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저희 작가님들보다 더 많이 읽고 계실지도 네. 예, 모르겠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자, 그렇다면 또 한윤미 해설위원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가 MVP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김연경 선수가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받을 건데 누나 너무 제 티야. 항상 말할 때마다. 받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그 비에나 선수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여자부에서는 실바 또 선수 저 생각났어요. 실바 생각났어요. 네, 왜냐면 실바 선수가 저희가 이제 중계 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말 프로 그 자체예요. 정말 이렇게 2시즌 연속 그렇게 팀이 성적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전 경기 다 소화를 하고 본인이 뭐 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본인 이름에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은 정말 프로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김연경 선수도 그런 모습이 있고 막 어려울 때 다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김연경 선수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선수를 얘기할 때 이제 저는 실바 선수도 개인적으로 너무 주고 싶다. 네. 외국인 선수들이 또 성적이 결정이 나버리면 특히 하위권 원래 있으면 안 한단 폐업해버려요. 말이에요.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진짜 상대 팀으로 보지만 실바가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그 때릴 때와 때리잖아요. 진짜 직관 가시면 여러분 성량이 거의 소양 선배님이에요. 진짜로 그 카리스마가 근데 너무 멋있고 뭔가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근데 그리고 항상 그 따님 이렇게 맞아요. 근데 시아나는 엄마가 막 저기서 막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아빠랑 사탕 먹고 막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실바 분한테. 그래서 응원한다고 따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도 드렸거든요. 인사 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실바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2시즌 연속 또 처음으로 1000득점을 돌파한 뭐 실바 선수도 뭐 MVP라고 불리기엔 손색 없는 활약을 올 시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 강력한 후보 뭐 김연경 선수가 또 MVP를 장식하면서 또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도 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개인에게도 뜻깊은 또 MIP를 꼽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가장 기량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누군지 또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다 저는 좋죠.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게 본 선수가 한국전력의 김동영 선수. 맞아요, 네. 맞아요. 나보다 너무 더 잘 알아. 너무 멋있으시던데요.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이었나요? 이번 시즌 최다 맞아요. 득점 뭐 이런 것도 그 시기에 그 최다 득점이라는 것도 봤는데 김동영 선수 멋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정관장 쪽으로 또 가면 네. 이제 이선우 선수를 또 네. 주고 또 이제 32득점을 또 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특하고 많이 코트에 설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자주 보여주지 못하고 나와서 아쉬웠을 텐데 그 경기로 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선우야. 파이팅. 맞습니다. 뭐 남자부에서도 꼽아볼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기량 발전한 선수. 네. 정말 이 선수가 갑자기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가 이제 저는 김준우 선수. 네, 삼성화재 김준우 선수가 블로킹 예, 지금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0.8개 정도의 브로킹을 한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김준우 선수가 그만큼의 기록을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 정말 레전드 선수였던 뭐 이선규 선배님이나 뭐 윤봉 위원님도 그렇지 나는 1점 뭐 세트 한 개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근접한 기록을 올리고 있는 선수라서 저는 이 김준우 선수의 어떤 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거론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수들이 아주 나이스한 활약으로 또 팬들께 또 좋은 모습을 늘 보여줘 왔습니다. 덕분에 또 리그가 풍성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많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새삼스럽지만 좀 전해보고 싶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승관 씨가 또 네. 우리 선수들에게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네. 있다고요? 선수들 모두 아주 나이스. 잠깐만요. 네, 아우 부끄럽네요. 네. 이게 음악 방송이 아닌데 여기 와서 네.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와 여기까지 당겨주시네요. 와 여기까지 당겼어. 네, 정말 다시 한 번 또 아주 네. 나이스한 아주 나이스. 활약 네. 참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또 이어서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하루는 다 하시네요 진짜. 이건 다 해야 돼. 이거는 볼수 없다. 옆에서 불러주겠어. 아직 못하겠어. 화해해야지. 화해해야지.
저희 하면 너무 삐걱될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그 삐걱대는 느낌이에요. 그래. 제가 이 노래로 프로배구 시상식 축하 무대. 맞아요. 맞아요.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네, 제가 MC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열심히 춤을 옆에서 추고 있었거든요. 하셨구나. 네. 지금 이 노래는 부석순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이죠. 힘들수록 어깨 펴고 파이팅 해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 피로 회복제 같은 노래 파이팅 해야지였습니다. 자, 이 노래 정말 뭐 두 분께서도 흥얼흥얼 하실 만큼 뭐 잘 알고 계신 노래죠. 또 박철우 위원 또 좋아하신다고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정말 배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맞습니다. 배구를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아마 그 올림픽 때도 맞아요. 그 많이 팀코리아 나와가지고, 응원가 막 팀코리아 이렇게 응원가여서 됐었어요. 되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네. 언제든 힘드실 때 제가 파이팅. 아. 저희가 그런 팀이에요. 부석순이 아, 진짜? 진짜 네. 힘을 주는 팀이어가지고. 네. 가사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는 원래 약간 음만 좀 듣는 스타일인데 가사를 보게 되니까 가사가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이 노래로 저희가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제는 다음 시즌 더 파이팅 해줬으면 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분 해설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정규 리그가 끝났는데요. 올 시즌 또 한 시즌 동안 스페셜 V를 하면서 조금 더 파이팅 해줬으면 하는 우리 스페셜 패밀리가 있었다면. 아, 스페셜 패밀리. 네, 우리 스팸, 우리 선수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 스팸들도 좀 분발해야 되거든요. 아. 네, 철우 위원님부터 누가 조금 더 파이팅 해야 될까요? 아 저는 그 류인식 위원이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항상 제가 이제 삼성화재 씨를 때도 같이 방을 썼는데 네. 항상 이 체력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좀 더 기운을 항상 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기량 발전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맞아. 아직은 조금 그 원체 좀 힘이 없어 저희 보이는 작가님들 모습. 아직도 많이 기대고 있는. 유인식 위원 정말 여기를 맨날 이렇게 열심히 엄청 맞아. 쓰고 엄청 달달달달달달 네. 외우는데 아, 그렇다면 우리 윤민 위원님도 누구라고 어. 생각하세요? 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그 위원님들도 계시죠. 뭐 사실 뭐 이제 석진우 위원님도 아직까지도 손에 땀이 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석진우 위원님도 이제 좀 파이팅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기자님들이 이제 매번 굉장히 좀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항상 참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 아는데 조금 더 과감한 주제로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저희가 또 더 알차게 그렇죠. 또 팬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승관 씨도 저희 스페셜 V 애청자시니까 혹시 네. 솔직하게 네. 조금 더 파이팅이 필요한 우리 스팸 아, 누가 있을까요? 너무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은 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게 그 날마다 이게 뭐 4세트, 5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를 그 텐션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하실 거라고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처럼 네. 너무 힘들지 마시고요. 네. 오디오 빌 때 저 불러주세요. 좀 열심히 또 파이팅 이미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파이팅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올 시즌 들여다보면 사실 뭐 의욕 물론 넘쳤겠지만 기대만큼의 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조금은 아쉬웠던 선수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조금 더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박철우 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제주도 출신의 우리 부용찬 선수가 맞죠. 부시 부용찬 선수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부용찬 선수가 지금 팀이 꼴찌 네. 7위에서 했는데 지금 주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 압박감이나 그리고 그 성적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도 같이 팀을 해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 선수가 파이팅이 너무 좋은 선수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코트를 휘저을 에너지가 있는 선수인데 처지지 말고 더 힘내서 좀 더 팀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승관 씨도 좀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진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정관장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이제 지금 현대건설 고민지 선수가 이제 무릎이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버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예전에 진짜 공격을 앙칼지게 네네, 맞아요. 잘했던 그 시절의 민지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난 너가 공격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도 열심히 해서 언젠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최은지 선수? 최은지 선수님도 인삼공사 시절에 코보컵을 우승 트로피 올리게 해주셨었는데 이제 한국생명에서 최근에 뛰는 거 이렇게 보면서 좀 괜히 이렇게 뭔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현역이시니까 네. 끝까지 한번 이제 될 때까지 뭔가 이렇게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시절을 잊지 않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팀은 없어요? 팀이요. 팀은 페퍼? 페퍼. 우리 막내 네, 부단. 페퍼 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너무 잘해줬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네. 이번 시즌을 정관장을 셧아웃을 하면서 기승전 정관장. 정관장을 한 번 완전 아예 무너뜨렸었잖아요. 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진짜 저는 또 장소영 감독님도 인삼공사에 계셨었고 KTNG에 계셨었으니까 외발 이동 공격에 와 근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퍼저축은행을 또 응원을 해요. 그래서 네. 페퍼저축은행이 내년에 더 잘하지 않을까 그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올 시즌 정규 리그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포스트 시즌을 빠르게 전망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같습니다. 음악으로 저희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주세요. 가자. 가자. 이거 아세요? 거침없이. 이거 달려야지. 하고 이제 이거 오늘 맘먹고 아시네요. 예. 오. 음악 방송 쪽으로 오세요. 아니 음악 방송 쪽으로 오세요. 한번 갈까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뭐 근질근질거려서 이거 네.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죠? 히트송도 네. 엄청 잘했거든. 여기도 한번 몸짓 빌 때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도 오디오 빌 때 한번. 몸짓 빌 때. 네. 이게 좀 같이 서로 이게 한번 로테이션 네. 돌아가야겠네. 좋아요. 네. 제가 부효주 느낌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네. 오순간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침없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패기가 담긴 곡인데요. 정규리그보다 더 거침없는 활약을 보여줄 것 같은 봄 빼고 키플레이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 게 이 포스트 시즌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다르다 선수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느낌이 다른지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공기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데 아마 정말 큰 이 공연장에서 할 때와 할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 팬들도 레임의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득점 하나 했을 때 귀에서 정말 찢어진 듯한 소리가 날 정도로 큰 함성이 나오니까 네. 그 경기를 하면서의 그 집중력이나 그런 압박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 몇 배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관중들이 10,000명 들어오는 거랑 한 10만 명 들어오는 그런 차이의 에너지가 좀 진짜 다른 무게감이 것 좀 같은. 다른.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경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당연히 긴장되고 잘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 약간 이렇게 같아요. 네.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더 넘쳤던 것 같아서 그런 좀 뭐 포스트 시즌 혹은 또 이제 대표팀 갔을 때는 한일전 이런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몰입도가 있는 긴장감이 있는 그런 경기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미치죠. 네, 미칩니다. 정말 미쳐요. 네. 작년에 이제 정관장이 7년 만에 이제 포스트 시즌 7시즌 만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 뭐 선수님들은 많이 올라가셔 봤겠지만은 그 정말 7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뭐랄까 좀 삶에 뭔가 낙이 없는 올해도 그랬나 했는데 이제 작년에 딱 올라가줘가지고 그 두 번째 경기를 제가 보러 갔거든요. 예, 갔는데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네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진짜. 그럼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에도 직관 가시나요? 지금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되면은 몰래라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스케줄상. 스케줄상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좀 희열을 안겨주는 팬들에게도 네. 그런 봄배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이번 봄배구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박철우 해설위원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전통의 강호인 이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당연히 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고 저는 이 KB 손해보험이 봄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V리그에 좀 새로운 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번 V리그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즌 초반 좀 재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상 선수도 많이 복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뭔가 타이트해지면서 경기 자체가 좀 재밌어졌는데 이 대한항공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러셀 선수가 새로 영입이 됐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또 통합 4연패 정말 위협을 이루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 플레이오프만 가면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정말 이 야수의 눈빛처럼 뭔가 달려드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봄 빼고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KB 손해보험은 지금 기세를 잘 이어나갈지 지금 기세만 잘 이어나간다면 챔피언전에도 충분히 현대캐피탈을 또 붙어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여자 배구에도 참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이번 봄 배구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포스트 시즌이나 봄 배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또 미친 선수가 나와줘야 또 흐름을 확 가져올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배친자 또 부승관 씨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올 시즌 또 정관장의 네. 봄친자 누가 될 것 같은지. 당연히 이제 메가 선수기도 하지만 전 정호영 선수가 오.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박은진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상해서 이제 복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좀 멘탈을 잘 잡고 이제 정호영 선수가 좀 올 시즌도 잘 해냈으니까 너무 떨지 않고 이제 잘 해줘야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호영 선수가 또 어떻게 중심을 잡아주느냐가 또 중요해질 것 같고 네. 이렇게 또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현대건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잘 하게 된다면 이제 흥국생명으로 가게 되는데 네. 가장 또 견제되는 선수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팬으로서? 팬으로서 견제되는 선수 흥국생명에서요. 정인수 선수인데 진짜 잘하시더라. 네, 정인수 선수님도 너무 잘하시고 스투크도 너무 잘하고 맞아. 김명우 선수 빈틈이 좀 없달까. 네.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게 긴장이 안 사라져요. 항상 흥국생명과의 경기는 네. 다 견제가 돼요. 아, 네. 다 어렵겠다. 네. 네, 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불날 때까지 박수 어우. 이때다 싶으면 쳐 박수 예. 우리끼리 신나지 예. 이 노래 끝까지 쳐 박수 아, 좋습니다. 네, 이번 곡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극복했겠다는 다짐을 담은 노래 바로 박수입니다. 마지막에 박수를 받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즌 또 정관장이 정말 아쉽게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네. 올 시즌은 가능할까요? 올 시즌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네. 어떤 충분히- 부분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증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정관장을 응원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주전 선수들을 많이 빼고 이제 경기를 하다가 주전으로 다시 복귀를 네네. 해서 했는데 꽤 괜찮았어요. 메가 선수는 진짜 너무너무 또 잘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잘 받쳐주고 전다빈 선수도 잘하고 표중준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노란 선수도 잘하고 뭐 연매선 선수도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오히려 좀 상대가 어쩌면 부키리치와 메가 이 쌍포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던 그 시각이 좀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좀 혼돈이 올 수 있겠다.
혼돈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새로운 그렇습니다. 전략이 될 네, 거다. 오히려 새로운 전략이 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정관장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하겠다 네. 이런 전망인데 한유미 해설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관장의 기세가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부키리치 선수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은진 선수는 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선우 선수를 자꾸 미들블로커로 연습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박은진 선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선우 선수를 자꾸 시키는 것 같고 또 부키리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박은진 선수보다 먼저 다쳤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불가능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나와서 앞에서 블로킹만 해줘도 큰 힘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관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현대건설도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현대건설도 맞아요. 너무 단단하고 이다현 선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걱정이다. 현대건설 선수들이 지난 시즌 같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한 마음이 좀 더 있어야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핑계댈 게 되게 많거든요. 예, 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데 이걸 다 제쳐두고 정말 이겨야 되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지난 시즌처럼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팀 다 이제 주전 선수 중에 일부가 이탈한 건 이제 공통점이 되겠는데 어느 팀이 또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이겨낼 수 있을지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자부 역시도 또 치열한 이 플레이오프가 예상이 됩니다. 어느 팀이 또 1위 현대캐피탈과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특히나 이번 시즌은 이 KB 손해보험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이 어떻게 될지 과연 그만큼 또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또 본 빼고 가면 바뀌는 이 팀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KB 손해보험의 이 기세가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비에나 선수가 으라차고 때릴 때 보면 물건 포인트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이 본 빼고 모드로 바뀌면은 또 KB 손해보험이 워낙 무섭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 하나가 결국엔 팀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리그 때 정규 리그 때는 서로가 힘든 일도 많고 서로 탓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결국엔 본 빼고에 들어가면 다 하나의 목표밖에 안 생기거든요.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분명히 눈빛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선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세로만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이 KB 손해보험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세로만 네, 봤을 기세로만 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그럴 수 있죠. 네. 했을 때도 KB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봤을 때는 분명히 KB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이야기만 근데 한 거예요. 비에나가 대한항공에서 고기를 먹어봤잖아요. 혼자만 먹다가 먹어봤죠. 배 탔어요. 예전에 그래서 느낌을 알지 않나. 혼자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고기는 다 같이 다 같이 먹는 먹어야 걸로. 네. 자, 이제 두 해설위원의 뭐 승패 예측의 뭐 확률이 뭐 어땠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또 예상대로 흘러가게 될지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흥국생명과 현대캐피탈 모두 역대 최단기간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느 상대가 올라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될 텐데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어차피 우승은 현대캐피탈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세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흥국생명이 그래도 우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네. 김연경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없는 힘까지 다 끌어내서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최근에 흥국생명은 피치 선수 활약이 너무 좋아요. 피치?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진짜. 왜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잘해요.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피치 해요. 선수가 있었네. 맞아요. 거의 막 그 사이드 공격수처럼 세게 그러니까요. 때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호영아 제대로 막아야 된다 진짜. 호영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호영아. 여자 배구 봤을 때 여자는 특히나 후위 공격, 한국이 지금 라이트 쪽에 공격이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좀 약하죠. 근데 피치가 이동 공격을 해서 맞아요. 쳐주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곤 선수가 신나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도 제일 많고. 많이 시도하시고. 네, 지금 유미 위원님이 이제 흥국생명 그래도 우승하니까 우리 승관 씨가 되게 불안한 손짓이 여기 갑자기 불안한 손짓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거든요. 아, 그래도 네. 저도 김연경 선수의 이 서사를 생각하면 올해 우승을 하는 걸 또 바라기는 해요. 오늘 올해 우승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응원한 정관장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정관장이 우승을 할 것 같은 이유. 이유요? 당연히 정관장 이번 시즌 13연승 못 보셨습니까? 흥국생명의 14연승을 저지한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다면 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관장 소속돼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사실 좀 얘기를 듣고 농담이고 사실 정관장 관계자분들도 왜 그렇게 저희를 좋아하시죠? 할 정도로 이제 항상 마음이 한 번 가니까 이게 계속 맞아요. 좀 그럼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승은 흥국생명이 아니라 되도록 우승은 정관장. 좋습니다. 네. 되도록 우승은 네. 정관장. 예. 자, 그러면 남자분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십니까? 현대캐피탈입니까? 전 대한항공. 근데 대한항공 사심이 좀 있는 거야. KB가 올라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말이 되게 그만큼 제가 네, 승관 씨는 어려워요. 엮어 왜냐면 한쪽을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도 대한항공 이야기 하기도 했고 KB 이야기 정말 세 팀 모두 다 우승을 예상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절친이 또 그쪽 팀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마음을 담지 않고 본다면 진짜 팀의 전력과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현대캐피탈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의 걱정이라면 이 현대캐피탈이 정말 최다 승점으로 이번 시즌을 끝냈거든. 85점. 근데 지난 이 현대캐피탈 시절 때 18연승이었나요? 그때 하고 23연승 하던 그 까메오가 있고 이런 멤버 때 우승을 못했단 말이죠. 오케이저 준에게 막히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현대캐피탈이.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우승해야 돼. 우리가 우승을 안 하면 말이 안 돼라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래서 대한항공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현대캐피탈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황승빈 세터가 우승 경험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있죠. 주전이 아니었을 그러니까 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좀 마음이 아픈데 78 시즌이었나요? 그때 제가 플레이오프에서 대한항공을 만났거든요. 저희가 1승 2패로 패해서 대한항공이 올라가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이 플레이오프에서 한선수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황승빈 선수가 들어왔는데 너무 잘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황승빈 선수가 그때 우승했을 때 그런 도움을 주는 모습들 봤을 때 여전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분명히 큰데 경기를 많이 뛰어보고 팀도 많이 옮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꼭 우승하겠다라는 좀 마음도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부 모두 뭐 기대할 만한 구석도 있고 뭐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각의 리스크를 안고 이제 큰 무대를 치르게 되는 건데 그만큼 더 예상할 수 없는 포스트 시즌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봄 빼고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 승관 씨, 네. 우리 철우 위원님이 네. 우승 반지가 네. 한 손으로 안 돼요. 몇 개죠? 7개. 7개. 네. 땡! 7개 아니에요? 다운! 막. 갑자기? 저 6개인가요? 6번 했습니다. 네. 우승 반지가. 예. 무슨 기분이에요? 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우승할 수 있다는 그 감각 그리고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건 아까 경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챔피언전에 가서 경기할 때 그리고 이겼을 때 이런 느낌은
아 정말 이 머릿속에는 도파민이 다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 맛에 좀 중독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를 할 때. 그래서 그렇기 아까 때문에. 이제 선수분,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도 이제 가본 경험이 있냐 이런 걸 계속 서로 물으는 걸 보니까 그게 진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정관장은 이제 경험이 이렇게 갑자기? 많지, 그러니까 진짜 유민우님 있을 때 진짜 그때 맞아요. 챔피언 결전도 그때 이후로 갔지. 지금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코보컵 결승 간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이제 좀 많이 떨 것 같기는 한데 안 떨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네. 그 꿀팁 없을까요, 그냥? 근데 이거는 약간 타고난 기질도 있어야 되는. 아, 저는 근데 부분이어서. 기질이 없었어요. 진짜? 저는 유미 누나처럼 막 물론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너무 유미 누나 약간 그런 대회를 즐겼다 했잖아요. 저는 좀 압박감, 프레셔로 많이 왔어요. 목이 왔구나. 그거를 현대캐피탈에 많이 좀 뚫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 와서 제가 우승하면서 배웠던 거는 그냥 진짜 뭐 잘하겠다 못하겠다 다 없애버리고 참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소리만 지르자. 왜냐면 여기 안에 뭔가가 있으면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리 크게 지르고 무조건 액션도 더 크게 하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이제 긴장된다는 것보다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기에는 그 부분이 좀 좋다. 그런 꿀팁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승관 씨도 그런 큰 무대를 앞두고 네. 막 이렇게 좀 떨리거나 좀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떤 해소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우리 느- 무대. 네, 우린 우리 무대 오늘 경쟁이구나. 잘해야 되는데 근데 뭐 시상식 무대나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떨리긴 하는데 그런 압박감이랑은 좀 달라서 저도 배드민턴 대회 나갈 때. 맞아요, 그거 있죠. 맞아요. 눈이 이만했어요. 공감이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랑 치는데 18대 24에서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네. 진짜 그러니까 이 경기는 내가 놓는 순간 끝이 나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선수들이 놓지 않고 그냥 이제 선수들이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이제 가지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모든 꿀팁과 함께 네. 또 우리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또 멋진 경기력을 또 꽉꽉 채워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노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노래가 준비돼 있을지 노래 바로 주세요.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배고픔 매일 네가 좋은 건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고 쓸데없이 이거 파트. 네, 어쩌나 말만 되낼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풋풋하고 기분 좋은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근데 저희는 어쩌나 싶은 아쉬움 남을 순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건 올 시즌 끝으로 이제 코트를 떠나게 되는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사실 뭐 기량도 아직도 출중하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순간 김연경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자 배구의 굉장히 상징적인 선수였고 저도 물론 후배지만 저도 그 길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은 너무나도 좋은데 세월이 김연경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 부침을 느끼는 거를 제가 보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원래 시즌 전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거였지만 저도 딱 그 경기를 보면서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뭔가 경험자의 느낌으로 또 공감을 남다르게 하신 것 같고 박철우 위원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연경이가 은퇴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다른 자리에서 듣게 됐을 때 좀 놀랐어요. 왜? 굳이? 너가 은퇴를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선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은퇴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기량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선수로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인데 한편으로 연경이가 봤을 때는 최고의 기량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빛날 때 지금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마지막 순간도 은퇴하고 나서 기억을 할 때 그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서 팬분들에게 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이 빛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연경이가 올해구나라는 모습을 봤을 때 멋있더라고요. 또 배구 팬의 입장에서도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승관 씨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묘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묘하고 너무 멋있는 그냥 선수잖아요. 네네. 진짜 배구라는 스포츠를 이렇게 널리 알려주게 한 선수였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배구를 본 지 20년이 됐는데 제가 9살 꼬꼬마, 8살 꼬꼬마 시절에서 전 이미 28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경기를 계속 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구나. 사실 이 스페셜 V를 나오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게 배구에 대해서 저도 뭔가 좀 도움이 뭐라도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배구를 좋아하던 소년에서 저도 이제 아이돌로 활동을 하는데 배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왜 그렇게 좋아할까? 이 배구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하면서 김연경 선수분도 맨날 그런 걸 엄청 하려고 하시잖아요. 배구를 알리려고 하시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더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노력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연경 선수님과 제가 뭔가 필요한 뭐 도움이 될 게 있다면 뭐 은퇴하시더라도 같이 뭔가 도움 드리고 싶고 정말 그 단어 들어보고 싶고 네. 식빵 식빵을 아니, 신기한 게 한 번도 인사를 못 이걸 해봤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방송에서도 예능도 꽤 출연하셨는데 신기하게 본 적이 없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열려 있으니 이제 은퇴 후에도 이제 분명 배구 쪽을 또 이렇게 계속 있으실 거라면 네, 전 언제든 찾아주신다면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뭐 배구 팬들에게까지 커다란 귀감을 남겨줬던 또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마지막 또 본배구까지 또 멋지게 해내고 또 마무리하는 모습 기다려 보겠고요. 여기에도 남자부에서 또 한 명의 레전드가 또 은퇴를 알렸죠.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문성민 선수의 은퇴식이 열렸는데 또 박철호 해설위원의 또 절친으로서 또 이야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네. 성민이가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를 너무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도 서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은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은퇴식에는 제가 좀 별로 아무 감정이 안 났거든요. 성민이 은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좀 그런 게 뭔가 성민이가 저랑 경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대표팀 있으면서 항상 같은 팀은 된 적이 없었고 대표팀에서만 만났거든요. 다른 팀으로 서로 막 진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경기하던 상대였어요. 정말 최고의 라이벌이었고 네. 제가 가장 리스펙하는 선수 중 한 명이고 근데 그 선수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뭔가 아쉽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이제는 정말 끝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은퇴 시점에서 가지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이 결국에는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성민이도 너무 좀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팬 여러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문성민 선수가 가는 길을 좀 더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사실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게 문성민 선수가 뭐 레전드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배구를 안 볼 때도 문성민 선수를 알 정도로 배구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만큼 이 은퇴가 좀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도 좀 남다른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승관 씨는 뭐 당연히 네. 네, 성민 선수를 알고 있었을 거고요. 너무 와 배구 선수가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어린 시절에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퇴하신다고 이제 들으니까 또 묘하더라고요. 난 왜 묘한 F라서 그런가 봐. F 그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철우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아쉽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근데 또 김연경 선수 그리고 문성민 선수 분들한테 이제 뭔가 혹시나 이제 좀 뭐 아쉬워하신다면 진짜 팬들에게는 너무 찬란하게 뭐 형님도 누나도 너무 찬란하게 다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뭐 약간의 아쉬운 마음은 또 우리 후배 선수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주면 될 텐데 제2의 김연경 또 제2의 문성민이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선수들에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김연경. 저는 김연경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긴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 초등배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왜냐면 천웅현의 진짜요? 딸이 또 배구를 배구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다 하고 있는데 왼손잡이에요? 첫째가 왼손잡이에요. 우와. 그리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 진짜 멀리서 너무 봐도 닮았어. 박철로. 네. 와 너무 기대된다. 정관장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6년 뒤면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보다. 네, 지금 우와. 6학년이었는데 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애들 배구 한번 보러 가시면 너무 귀엽고 한데 와 우리나라 아직 괜찮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포스트 김연경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약간의 과도기는 필요할 것 같고 네네네. 지금 이제 막 꿈나무들 있잖아요. 뭐 초중고에 있는 선수들부터 해서 다시 좀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포스트 문성민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우리 국내 거포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제목 좀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좋은 선수가 많고 저는 정말 기대가 오히려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성민 선수와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 몬차에 있는 김우진 선수잖아요. 그 선수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 중이긴 하니까 좀 더 성장을 해서 정말 제2의 문성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수예요. 네. 자, 이렇게 뭐 레전드들의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를 또 경험하면서 뭐 많은 아쉬움도 있었는데 또 V리그의 미래 역시도 밝으니까 또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녀부 모두 준 플레이오프가 올 시즌은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2024-2025 시즌에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 본배구가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3전 2선승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여자부 흥국생명, 남자부 현대캐피탈이 기다리고 있는 챔피언 결정전은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리그를 한 번에 정리해보고 포스트 시즌까지 살짝 엿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봤는데요. 또 특별하게 또 승관 씨와 함께해서 저희가 이 시간이 더 알찼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힐링 테라피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것만 하고 싶어요. 네. 저희는 사실 제가 언제든지 봤을 때는 열려 있습니다. 스페셜 V 그 고정 프로그램을 하나 줘도 굉장히 잘할 거예요. 네. 언제 불러주시나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이제 정관장 팬적인 모습만 이렇게 밝힌 건 아닌가 싶은데 정말 한국 배구를 너무 사랑하고 모든 팀 그리고 모든 선수들을 제가 다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활동하면서 계속 V리그를 계속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승관 씨와 함께한 스페셜 V라 더 스페셜했는데요. 뭐 또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수줍게나마 또 덩실덩실 또 리듬에 몸을 맡기는 모습이 팬들께서도 참 진기하셨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승관 씨가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원래 배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같이 배구도 해봤는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승관 씨가 막 시구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이벤트에서 이게 더 많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막상 또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너무 얘기를 잘 해가지고 아 정말 찐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뭐 콘서트 준비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승관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배구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처럼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배구에 대해서 아 진짜 나중에 한번 같이 해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올스타전 중계. 네. 그러니까 와 다음 목표. 와 다음 꿈입니다. 와 올스타전 중계. 서브도 스파이크 서브에 한번 연습.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출전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배구의 진심인 세 분과 함께 했던 특별한 또 스페셜 V라서 저도 참 즐거웠고 팬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캐 슈퍼스타, 부캐 배친자 우리 승관 씨의 종횡무진 활약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 스페셜 V 패밀리들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부 포스 시즌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자부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3월 25일 화요일 스페셜 V 프리뷰 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네. 승관 씨가 직접 해주실까요? 제가 네. 이런 영광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